집은 뭐, 부모님 맨날 싸우고, 결국 이혼. 완전 개판이었죠. 흙수저 인생. 딱 그거였어요. 돈도 없고, 그렇다고 뭐 특별한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찌질이 그 자체였죠. 결혼한 누나 집에 얹혀 살면서, 낮엔 학원 다니고, 저녁부터 밤까지 카페 알바 뛰면서 겨우겨우 생활비 벌었어요. 번듯한 대학 꿈도 못 꿨어요. 그냥 국비 지원, 무료 교육. 그게 전부였어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죠. 남들이 보기엔 진짜 별 볼 일 없는 환경이었겠지만, 그때 저는 진짜 이 길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악물었죠. 전기기술이라도 배워 정직하게 돈 벌고 싶었거든요. 그게 제 희망이었어요. 매일매일 똑같은 하루. 진짜 지루했죠. 근데 어느 날 그 지루한 일상에 훅 하고 들어온 거예요. 바로 카페 사장 누나, 그 여자 때문에. 제가 알바하는 카페 사장은 40대 초반 여자였는데, 와 진짜 관리를 엄청 하는지 30대 초반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마른 몸매의 슬렌더인데 피부며 다리며 뒤태며 제 스타일에는 진짜 완벽했어요. 청순한 느낌도 있는데 묘하게 여우 같기도 하고 차가운 듯하면서도 섹시한 분위기가 있었어요. 옷도 진짜 센스 있게 입고 액세서리나 머리 스타일도 옷에 맞춰서 딱딱 코디하는 게 남자라면 누구나 반할 스타일이었죠. 저처럼 어린애 눈에도 설렐 정도였으니까요. 솔직히 처음엔 그냥 예쁜 아줌마 정도로 생각했어요.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하니까요. 근데 카페 일에 적응하고 좀 편해지면서 그 누나가 점점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군대 갔다 와서 여자의 눈 돌아갈 나이에 얼마 전에 여친이랑 헤어지고 완전 외로움에 사무쳐 있을 때였거든요. 그 누나는 그냥 예쁘다, 매력있다, 이런 걸 넘어서 뭔가 정복욕을 자극하는 여자였어요. 사장이고 나이도 많고 그런 넘사벽 같은 느낌 때문에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왠지 모르게 꼬셔보고 싶은 그런 여자 있잖아요. 처음엔 당연히 결혼했거나 남친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저렇게 꾸미고 다니는 거 보면 남자 꽤나 만나봤을 것 같았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카페에 남자 손님이 오는 거 말고는 남자가 얼씬도 안 하는 거예요. 전화나 문자하는 모습도 거의 못 봤어요. 겉모습이랑 다르게 엄청 조신한 스타일인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싱글이거나 이혼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했어요. 친구도 거의 안 찾아오고 가끔 엄마라는 사람이 잠깐 들르는 정도? 혼자 지내는 걸 좋아하나? 아니면 다른 데서 이사와서 아는 사람이 없나? 궁금하더라고요. 언제부터인가 설거지하는 그녀의 뒷모습, 그런치 만드는 그녀의 옆모습을 볼 때면 야릇한 상상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모르게 침 삼키고 괜히 헛기침하고 그랬죠. 시간이 지나면서 누나랑 꽤 친해졌어요. 일하면서 사적인 얘기도 좀 하고, 손님 없는 날엔 일찍 문 닫고 맥주나 와인 마시기도 했고요. 와인 맛도 그때 처음 알았죠. 달달하면서도 쌉쌀하고 묘하게 취하는 게 딱 그 누나 같다고 생각했어요. 술 마시면서 얘기하다 보니 누나가 해외에서 오래 살다 왔고 친구들은 다 외국에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사정이 있어서 한국에 돌아와서 카페를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미혼이라고 했어요. 그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기분이었죠. 어쩌면 가능성이 있는 건가? 그때부터였어요. 그녀를 본격적으로 여자로 보기 시작했던 게, 어딘가 모를 외로움도 느껴지고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하는 사람 특유의 묘한 벽 같은 것도 느껴졌어요. 저도 좀 그런 면이 있어서 그런지 더 끌리고 공감이 갔네요. 그래서 그 누나를 내 여자로 만들고 싶다는 욕망이 점점 더 커졌죠. 저 누나, 내가 한번 꼬셔봐야겠다. 속으로 다짐했으니깐요. 그러던 어느 날 누나가 좀 곤란한 표정으로 부탁을 해온 거예요. 카페 식재료를 사러 마트에 가야 하는데 짐이 너무 많아서 혼자 들기 힘들다는 거였어요. 오늘 카페 문 좀 일찍 닫고 같이 장 보러 가줄 수 있어? 완전 뜻밖의 제안이었죠. 나야 땡큐였고, 네,
당연하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속으로 야호를 외쳤죠. 드디어 기회가 왔구나. 카페 문 일찍 닫고 누나랑 단둘이 마트로 향했어요. 나란히 카트를 밀며 이것저것 고르는 누나 옆모습 보는데 묘하게 설레는 거예요. 데이트하는 기분, 착각인 거 알면서도 자꾸 기대하게 되더라고요. 장을 보다가 누나가 미안했는지 먹고 싶은 거 고르라는 거예요. 일본 맥주가 눈에 딱 들어왔죠. 바로 카트에 담았더니 누나가 마트 맥주는 미지근해서 맛없다면서 장 다 보고 치킨집 가서 시원하게 생맥주 마시자는 거예요. 이거 혹시 그릴라이트? 나한테 관심 있어서 일부러 술 마시자고 하는 건가? 혼자 오만 가지 상상을 하면서 얼굴이 화끈화끈 달아올랐어요. 심장이 막 쿵쾅거리고 마트에서 장 보고 카페로 돌아와서 짐 대충 정리했죠. 누나가 자기가 가져갈 거 몇 개 챙기더니 짐 때문에 치킨집 가기 불편하다고 자기 집에 잠깐 들러서 짐을 놓고 가자는 거예요. 네, 좋아요. 저도 모르게 흥분해서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날 집에 들인다고? 설마 이러다가 피곤하다고 그냥 배달시켜서 집에서 먹자고 하는 건 아니겠지? 그럼 빼박인데, 에이. 설마. 아무리 그래도 누나 입장에서 나 같은 햇병아리를 남자로 보겠어요? 애써 기대감 누르면서 누나 따라 나섰죠. 누나는 카페 근처 꽤 좋은 오피스텔에 살고 있었어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 동안 심장이 점점 더 빨리 뛰는 거예요. 오늘 혹시 같이 밤을 보내게 되는 걸까? 온갖 야한 상상이 머릿속에서 막 춤을 췄죠. 누나도 낯선 남자를 집에 데려오는 게 처음인지 왠지 어색해하는 눈치였어요. 어라, 생긴 거랑 다르게 순진한 구석도 있네? 그래서 저도 집 안까지는 안 들어가고 집만 현관 앞에 놓고 기다리겠다고 했죠. 매너남 코스프레 좀 했네요. 점수 좀 따놔야 혹시 나중에. 누나는 그러라고 했고 저는 현관에 짐 놓고 밖에서 기다렸어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방 안에서 나는 은은한 향기 맡으면서 누나 나오기만을 기다렸죠. 시간아 멈춰라 제발. 얼마 안 돼서 누나가 나왔고 드디어 치킨집으로 향했어요. 솔직히 집에서 배달시켜서 편하게 먹길 은근 바랐는데 기대를 너무 했나 살짝 아쉽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뭐 아직 기회는 남아있으니까요. 그렇게 치킨에 생맥주를 들이켰죠. 누나, 한 잔 더 하실래요? 그래. 딱 한 잔만 더 할까 하면서 계속 짠하다 보니까 결국 둘 다 훅 가버린 거예요. 맥주를 너무 많이 마셨는지 갑자기 화장실이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젠장. 큰일 났네. 오피스텔 앞까지 죽을 똥살똥 참다가 결국 용기를 냈어요. 저 누나, 죄송한데 맥주를 너무 많이 마셔서 화장실이 너무 급한데 잠깐 화장실 좀 써도 될까요? 진짜 얼굴 빨개져서 간절하게 부탁했죠. 누나는 마지못해 그래 라고 대답했어요. 휴 살았다.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죠. 아까 짐만 놓고 왔던 똑같은 엘리베이터 아닌데 분위기는 완전히 딴판이었어요. 묘한 긴장감이랑 야릇한 설렘이 온몸을 휘감는 거예요. 심장이 쿵, 쿵, 쿵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근데 엘리베이터 올라가는 동안 갑자기 머리가 핑 도는 거예요. 술 기운이 확 올라온 거죠. 아, 누나 맥주를 너무 많이 마셨나 봐요. 머리가 핑 돌아요 하면서 슬쩍 누나 팔을 잡고 팔짱을 껴버렸어요. 작전 성공. 누나는 깜짝 놀란 것 같았지만 뿌리치지는 않더라고요. 괜찮아 많이 마시긴 했잖아. 짧게 말했어요. 네. 잠시만 이러고 있을게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드디어 열리고 누나의 오피스텔 현관에 다시 발을 들였죠. 드디어 이 순간이 온 건가. 아까 짐만 놓고 나갈 때랑은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흐르고 있었어요. 끈적끈적하고 야릇한 날로 표현하기 힘든 그런 분위기. 술 때문인지 아니면 곧 무슨 일이 벌어질 거라는 기대감 때문인지 온몸에 소름이 쫙 돋는 것 같았어요.
화장실은 저쪽이야. 누나는 무덤덤하게 손짓했지만 목소리가 살짝 떨리는 것 같았어요. 긴장했나? 아니면 기대하는 건가? 혼자 착각일 수도 있지만 왠지 누나도 저와 같은 마음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화장실 문 닫고 들어갔는데 긴장돼서 진정이 안 되는 거예요. 세면대,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왠지 흥분돼 보였어요. 얼굴은 빨갛고 눈은 번들거리고 완전 늑대가 따로 없었어요. 찬물로 세수하고 숨 크게 쉬면서 마음 진정시키려고 했는데 머릿속은 온통 누나 생각뿐이었네요. 지금쯤 뭐 하고 있을까? 제가 나오길 기다리고 있을까? 무슨 말부터 꺼내야 자연스러울까? 적극적으로 나가볼까? 온갖 야한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빙빙 돌았죠. 누나는 소파에 앉아서 TV 보고 있었는데 긴장했는지 채널만 계속 돌리고 있더라고요. 눈은 TV에 가 있는데 정신은 딴 데 가 있는 딱 그런 모습. 제가 나오니까 TV 끄고 슬쩍 돌아보는데 그 순간 눈이 딱 마주쳤는데 진짜 찰나였는데 왠지 모르게 서로 속마음 다 들킨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눈빛이 흔들리는 게 딱 걸렸다는 표정이었죠. 괜찮아? 얼굴 좀 빨개진 것 같은데 누나가 걱정하는 척 물었어요. 네. 맥주를 좀 많이 마셨나 봐요. 근데 여기 오니까 좀 괜찮아진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솔직한 말이 튀어나왔죠. 진짜 그랬거든요. 제 말 뜻을 알아들었는지 누나 얼굴이 살짝 붉어지는 것 같았어요. 물이라도 한 잔 줄까?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히 분위기 깨고 싶지 않아서 얼른 손살에 쳤죠. 그냥 잠깐만 앉았다 갈게요. 하면서 자연스럽게 누나 옆 소파에 털썩 앉았어요.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라는 신호탄이었죠. 소파가 푹신해서 그런가? 아니면 누나랑 너무 가까이 붙어 앉아서 그런가 심장이 더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TV는 꺼져 있고 방 안에는 우리 둘 숨소리만 들리는 것 같았죠. 정적을 깨고 먼저 말 꺼낸 건 저였어요. 누나, 오늘 진짜 재밌었어요. 마트도 같이 가고 치킨도 먹고 누나랑 이렇게 편하게 얘기해 본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작업 멘트였지만 진심도 섞여 있었어요. 진짜 누나랑 이렇게 가까워진 게 신기했거든요. 제 말에 누나가 살짝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나도 오늘 재밌었어. 혼자 있는 게 익숙해서 그런지 누군가 같이 시간 보내는 게 오랜만이라 그런가 기분 좋네. 이거 봐라. 분위기 제대로 탔다 싶었죠. 정말요? 다행이다. 저 누나랑 더 친해지고 싶어요. 누나는 진짜 매력적이시거든요. 돌직구 날렸죠. 저도 모르게 솔직한 마음이 튀어나온 거예요. 평소에는 낯간지러워서 절대 못할 말인데 술 기운이랑 묘한 분위기가 용기를 줬어요. 들이대, 들이대, 들이대. 속으로 주문을 외웠죠. 누나는 제 갑작스러운 고백에 눈이 동그래졌어요. 당황한 것 같았지만 싫어하는 표정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약간 부끄러워하는 듯 볼이 발갛게 달아올랐죠. 나랑 나이 차이도 엄청나는데 왜 그렇게 생각해? 튕기는 척 하는 거였지만 이미 게임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글쎄요. 처음 카페에서 누나 봤을 때부터 뭔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예쁜 건 당연하고 뭔가 끌리는 분위기? 말로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그냥 계속 눈길이 가고 알고 싶어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진심 반, 연기 반 섞어서 최대한 솔직하게 제 마음을 표현하려고 했죠. 완전 굶주린 한 마리 늑대가 된 기분이었어요. 누나는 제 말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눈빛은 여전히 흔들렸지만 왠지 제 얘기에 귀 기울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죠. 침묵이 다시 찾아왔지만 아까랑은 다른 침묵이었어요. 어색함보다는 묘한 긴장감이랑 설렘이 섞인 침묵. 이제 곧 무슨 일이 벌어지겠구나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죠. 이제 좀 정신이 들어? 누나가 나지막이 물었어요. 목소리가 살짝 떨리는 것 같았어요. 아니요. 아직 머리가 띵하고 울렁거려요. 기분 좋아서 오바했나 봐요.
약한 척 연기 좀 했죠. 그럼 찬물로 샤워하고 나와 정신 차리게. 네, 속으로 이건 또 무슨 상황이지? 혹시 신호인가? 온갖 상상이 다시 머릿속을 휘저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순순히 알겠다고 하고 욕실로 향했죠. 기대감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샤워 마치고 물 닦고 나오는데 누나가 뜻밖의 말을 하는 거예요. 야, 이거 입어. 반팔 티셔츠랑 반바지를 툭 던져주는 거예요. 네? 뭔 소린지 몰라서 멍하니 옷 받아 들었죠. 이건 또 무슨 시츄에이션이지? 마치 여친이 남친 챙기는 그림 같잖아요. 이거 설마 자고 가라는 건가? 꿈인가? 멍 때리고 서 있는데 누나가 나도 씻고 나올게 하면서 잠옷 챙겨서 화장실로 쏙 들어갔어요. 헐헐, 대박. 진짜 자고 가라는 건가 봐. 멍한 상태로 그녀를 기다렸죠. 누나가 샤워하는 동안 머릿속은 온통 야한 상상으로 가득 찼어요. 누나 샤워 끝나고 나오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건가? 오늘 밤 드디어 그녀를 꿀꺽? 침 꼴깍 삼키면서 누나 나오기만 기다렸죠. 드디어 누나가 샤워 마치고 나왔는데 너 술 취했으니깐 자고 가. 이러는 거예요. 왔구나.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심장이 미친 듯이 쿵쾅거렸어요. 그 순간 카페 알바하면서 혼자 상상했던 야릇한 장면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에라 모르겠다 싶어서 일단 누나 옆에 살며시 누웠어요. 아무 반응이 없더라고요. 뭐야? 왜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튕기는 건가? 아니면 진짜 아무 생각 없는 건가? 살짝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무반응이 긍정이라고 애써 믿기로 했죠. 그래서 살금살금 누나한테 다가갔어요. 어깨 살짝 건드리고 팔 슬쩍 잡아보고 간을 봤죠. 너, 나 책임질 수 있어? 갑자기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바로 코앞에 먹잇감이 떡하니 있는데 거절할 남자가 몇이나 되겠어요? 네, 당연하죠. 책임질 수 있어요. 목소리가 절로 커졌어요. 진심이었으니까요. 제 대답 끝나자마자 누나는 기다렸다는 듯 저를 받아들였어요. 드디어 꿈에 그리던 순간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죠. 세상이 멈춘 듯 했어요. 근데 긴장했는지, 오랜만이라 그런지, 아니면 그토록 원했던 여자를 드디어 정복했다는 흥분 때문인지, 젠장. 토끼처럼 잽싸게 끝내버린 거예요. 아, 망했다. 아, 망했다, 정말. 어떡하지? 벌써 끝나버렸네. 누나가 실망하면 어떡해?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누나, 죄송해요. 얼굴이 화끈거렸죠. 저, 갈게요. 진짜 죄송해요. 너무 민망하고 부끄러워서 허둥지둥 옷 갈아입고 도망치듯 오피스텔 뛰쳐나왔어요. 후회랑 자책감이 막 밀려왔죠. 역시 난 안 되는 놈인가. 다음 날, 눈 뜨자마자 카페 알바 걱정부터 들더라고요. 젠장. 어젯밤 일 어떻게 된 거지? 누나 얼굴 어떻게 봐? 잘리면 어떡해? 온갖 불안이 머릿속에서 빙빙 돌았지만 이상하게 누나 얼굴 보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컸어요. 궁금했어요. 누나, 속마음이. 그래, 일단 부딪혀보자. 남자답게 정면 돌파다. 억지로 마음 다잡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 출근하기로 했어요. 심호흡 크게 하고 카페 문 열었죠. 다행히 누나는 어젯밤 일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꺼냈어요. 평소랑 똑같은 모습이었죠. 속은 괜찮아? 묻길래 네, 괜찮아요. 짧게 대답했어요. 휴, 살았다. 안도하면서 평소처럼 일에 집중했죠. 괜히 혼자 쫄았잖아. 속으로 안심하면서 능글맞게 웃었어요. 시간은 생각보다 빨리 흘러갔어요. 마감 시간 1시간 전. 누나가 갑자기 오늘 일찍 문 닫을 거니까 마감해 하는 거예요. 웬일이지? 의아해하면서 마감 청소 시작했죠. 그녀는 가게 커튼을 커튼봉에서 떼어 쇼핑백에 담았어요. 왜 갑자기 커튼을 가게 문을 일찍 닫는 이유가 커튼 때문인가?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그녀가 제 뒤로 다가와 말했어요. 이따가 우리 집에 가서 이 커튼 좀 달아주고 가. 나 키가 작아서 혼자 못해.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오늘은 진짜 제대로 해야겠구나. 기대감에 부푼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마감 청소를 마무리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이제 갈까요? 라고 물었어요. 여사장과 함께 오피스텔로 향하는 길. 설레는 마음을 감추기 위해 애썼어요. 어색함을 깨려고 평소보다 더 능글맞게 농담을 던지며 분위기를 풀려 노력했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능숙하게 커튼부터 달았어요. 커튼을 다는 동안 그녀는 냉장고에서 키위와 사과를 꺼내 깎아주었어요. 과일을 먹으며 잠시 쉬고 있는데 갑자기 그녀가 맥주 한잔하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요망한 여자. 어제 마트에서 사둔 맥주를 마시자는 말에 속으로 쾌재를 불렀어요. 맥주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용기를 내어 물었죠. 저 오늘도 자고 가도 돼요? 그녀는 망설임 없이 그래, 자고 가라고 대답했어요. 안녕하세요. 23. 평범한 남자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집안 사정이 엉망이었어요. 부모님은 쉴 새 없이 싸워댔고 집은 늘 전쟁터 같았죠. 공부는 뒷전이었고 학교는 그냥 시간 때우는 곳이었어요. 자연스레 삐뚤어졌죠. 머릿속은 텅 비어 있었고 미래에 대한 고민 따윈 사치였어요. 그냥 되는 대로 하루하루를 흘려보냈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이대로는 진짜 안 되겠다는 절박함이 온몸을 짓눌렀죠. 더 이상 밑바닥 인생을 살 순 없었어요. 늦었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기술이라도 배워서 제대로 살아보자고 다짐했죠. 하지만 현실은 냉혹하더군요. 불우한 가정 환경은 꼬리표처럼 따라다녔고 흙수저 인생은 벗어날 길이 보이지 않았어요. 가진 돈도 내세울 만한 특별한 재능도 없었죠. 그나마 다행인 건 결혼 5년 차인 누나가 딱하게 여겨 자기 집 한 구석을 내어줬다는 거였어요. 누나 집에 얹혀 살면서 낮에는 기술학원을 다니고 저녁부터 밤까지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죠. 학원비에 생활비까지 숨막히는 현실이었어요. 번듯한 대학은 꿈도 꿀 수 없었고 국비 지원 무료 교육이 제가 잡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그렇게 고된 생활을 하던 어느 날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왔어요. 바로 카페 여사장. 그녀와의 만남이었죠. 제가 일하는 카페 사장은 40 초반의 여자였는데 놀랍게도 엄청 동안이었어요. 화려하게 꾸미고 다녀서 그런지 진짜 30대 초반으로밖에 안 보였죠. 솔직히 처음에는 그냥 유부녀나 혹은 돌싱녀 정도로 생각했어요. 나이 차이가 워낙 많이 나니까 감히 이성으로 생각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죠. 그런데 카페 일을 하면서 점점 그녀에게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카페 알바생은 저 말고 3명이 더 있었는데 희한하게도 사장 누나는 유독 저를 더 챙기는 것 같았어요. 다른 알바생들은 신경도 안 쓰면서 저한테는 이것저것 살뜰하게 챙겨주더라고요. 음료수라도 하나 더 챙겨주거나 힘든 일은 슬쩍 빼주거나 퇴근할 때 택시비라도 쥐어주는 식으로 말이죠. 장 보러 갈 때도 늘 저를 불렀어요. 무거운 짐을 들어달라는 핑계였지만 둘만 오붓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사실에 괜히 설레곤 했죠. 마트에서 이것저것 함께 고르고 계산하고 짐을 옮기는 소소한 일상들이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맥주도 마시고 와인도 몇 번 얻어 마시면서 사적인 대화를 나누는 횟수가 늘어났어요. 처음에는 그냥 사장님과 알바생 사이의 격식 있는 대화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편안하고 솔직한 이야기들을 털어놓게 되었죠. 제가 슬렌더 체형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는 여자 볼 때 몸매를 제일 먼저 봐요. 얼굴도 중요하지만 제 이상형은 무조건 슬렌더였죠. 그런데 카페 사장 누나가 딱 163cm 정도 키에 몸무게는 45kg 정도 나가는 완벽한 슬렌더 체형인 거예요. 그것도 그냥 마른 게 아니라 탄탄하게 관리된 슬렌더 몸매였죠. 정말이지
제가 꿈꿔왔던 이상형이 눈앞에 나타난 거였어요. 더군다나 처음에는 유부녀나 돌싱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실제로는 미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40대가 넘도록 결혼 한 번 안 한 완벽한 싱글이라는 사실에 저도 모르게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저 누나, 내가 한번 꼬셔볼 수 있지 않을까? 솔직히 말하면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사장 누나를 여자로 보기 시작한 게. 하지만 현실은 알바생과 사장님 관계. 무턱대고 들이댈 수는 없잖아요. 혹시라도 괜히 껄떡거렸다가는 알바 자리만 날릴 수도 있고. 무엇보다 사장 누나에게 안 좋게 보일까봐 조심스러웠죠.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저에게는 정말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거든요. 이 누나를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마트에 따라갔다가 짐을 들어주고 맥주까지 얻어먹게 되었는데 그날따라 왠지 모르게 분위기가 좋았어요. 누나도 평소보다 더 편안해 보였고 저에게도 살갑게 대해줬죠. 일부러 분위기를 띄우려고 평소보다 더 오버하면서 맥주를 엄청 마셨던 것 같아요. 술 기운이 오르니 용기가 샘솟더라고요. 그때 누나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알게 되었죠. 어린 나이에 혼자 미국으로 건너가서 힘들게 공부를 해서 쭉 그곳에서 지냈다고 하더라고요. 탄탄대로를 달리는 줄 알았던 그녀의 인생에 예상치 못한 암초가 나타났다고 했어요. 결혼까지 생각했던 남자. 무려 20년이나 알고 지낸 소울메이트 같은 친구에게 배신당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20년 지기 친구와 눈이 맞아 바람이 났고 하필이면 남자 집에서 뒹굴고 있는 현장을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만 거였죠. 정말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충격적인 배신이었어요. 그 일 이후 사장 누나는 그 남자와 당연히 헤어졌는데 더 기가 막힌 건 정작 바람을 피운 그 두 사람이 뻔뻔하게 결혼을 해버린 거예요. 그녀는 그 배신감과 상실감에 큰 상처를 입고 결국 모든 것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왠지 모르게 짠한 마음이 들었어요. 화려해 보이는 겉모습 뒤에 숨겨진 그녀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알 것 같았죠. 저도 누나에게 제 집안에 대해서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부모님은 오래전에 이혼하시고 지금은 결혼한 누나 집에 얹혀 살고 있다고. 하루라도 빨리 독립해서 눈치 안 보고 혼자 지내고 싶은데 군대 제대한 지 얼마 안 돼서 가진 돈이 없어 그러지 못하고 있다고 솔직하게 얘기했죠. 서로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점점 더 가까워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술도 술술 들어가더라고요. 결국 둘 다 만취 직전까지 마셔버렸죠. 술 기운을 빌려 용기를 냈어요. 저 사장님을 여자로 느끼는 것 같아요. 뜬금없이 고백을 해버렸죠. 평소 같았으면 절대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할 말이었지만 술이 용기를 주더라고요. 제 갑작스러운 고백에 사장 누나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싫어하는 기색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살짝 놀란 듯 하면서도 묘하게 기분 좋아 보이는 얼굴이었죠. 정말이야? 영계한테 그런 소리를 들으니 기분이 나쁘지는 않네. 그녀는 짐짓 쿨한 척 농담을 던졌지만 얼굴은 살짝 붉어져 있었어요. 사장님은 저를 남자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조심스럽게 물어봤죠. 글쎄 난 없었던 것 같은데. 사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그런 생각조차 안 해봤지. 그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예상했던 대답이었지만 그래도 조금은 아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럼 지금부터 한번 해보시는 건 어때요? 능글맞게 웃으며 다시 한번 돌직구를 던졌죠. 사장 누나는 제 도발적인 질문에 잠시 당황하는 듯했지만 곧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근데 난 남자를 가볍게 만난 적은 한 번도 없어. 심지어 남사친도 없단 말야. 그녀는 생각보다 더 보수적인 여자였어요. 어쩌면 그런 점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졌는지도 모르죠. 알아요. 사장님 엄청 보수적인 거 그래도 언제까지 그렇게 외롭게 지내실 거예요. 진심을 담아 설득했죠. 너 그럼 나랑 만나면 배신 안 할 자신 있어? 사장 누나는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아마 과거의 상처 때문에 또다시
배신당할까봐 두려웠던 거겠죠. 그럼요. 제가 얼마나 일편단심인데요. 저는 해바라기 같은 남자예요. 제 간절한 눈빛을 가만히 바라보던 사장 누나는 마침내 굳게 다물었던 입을 열었어요. 그건 마음에 드네. 그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기분이었어요. 드디어 그녀의 마음을 얻었구나. 그날 밤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녀의 오피스텔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어요. 정말 꿈만 같았죠. 그토록 갈망했던 그녀를 제 품에 안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사장 누나는 처음에는 조금 어색해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편안해하고 저에게 마음을 열어주었어요. 밤새도록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따뜻하게 몸을 섞으며 우리는 그 누구보다 뜨거운 연인이 되었죠. 그 이후로 제 인생은 180도 달라졌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그녀의 집으로 향했고 밤에는 그녀의 따뜻한 품에 안겨 잠들었죠. 우리는 마치 신혼부부처럼 달콤한 시간을 보냈고 자연스럽게 동거까지 하게 되었어요. 암울하기만 했던 제 인생에 그녀가 마치 구세주처럼 나타나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거예요. 저는 국비학원을 그만두고 그녀의 카페에서 매니저로 일하게 되었어요. 더 이상 힘든 알바를 전전할 필요도 없어졌고 안정적인 수입과 함께 사랑하는 여자와 매일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죠. 낮에는 그녀의 직원으로서, 밤에는 그녀의 연인으로서 하루 종일 그녀와 함께 지내며 정말이지 꿈 같은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라고 자부할 수 있어요. 모든 게 다 그녀 덕분이죠. 그녀를 만나지 못했다면 제 인생은 여전히 캄캄한 터널 속에 갇혀 있었을 거예요. 그녀는 제 인생의 빛이자 희망이자 전부가 되어 버렸네요. 사랑은 삶의 최고의 치료제이다.